지방선거 당일에 255개 구시군 선관위 가운데 56군데에서 수정 보고가 이루어졌다. 틀렸고 전산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숫자 고칩니다 하고 72건을 숫자 고쳤는데 자세히 내역을 살펴보니까 보고서에는 다 되도 않은 이유가 적혀있다. 기재 누락으로 인한 정정이다. 기재 누락인지 전산 조작인지 니네가 왜 판단하는데? 투표자 수 변경 등 추상적인 설명만 적혀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투표자 숫자를 왜 바꿨는데? 왜 니네가 바꾸냐고. 합수원에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투표자 숫자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윗선에 보고하지 말고 숫자 맞추기를 하자라고 얘기했죠. 무슨 말입니까? 이 72건이 72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에 이게 수백 건인지 수천 건인지 지방선거에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모든 숫자가 다 조작인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다 가짜라고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는 한 건, 두 건 보고됐는데 어제는 72건이 보고가 됐어요. 전국적으로 완전히 그냥 막장이라는 거죠.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거고, 인천 검단구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에 54,665명이 보고가 됐었는데 61,276명으로 바뀌면서 6,000명 이상 투표자 숫자가 늘었다. 저 6,000명이 진짜 선거인인지 아니면 가짜 투표인지 그거는 수사 대상입니다. 검단구의 수정 사유가 정말로 기가 막힌데 투표소별 최종 보고 후 집계 및 저장했으나 총선거인 투표수가 이상함. 저기 이유래요. 뭐가 이상한데? 뭐 어떻게 이상한데? 어떤 시간대에는 투표소별 집계가 A라는 숫자로 나왔는데 총선거인 투표수를 보니까 숫자가 안 맞으니까 총선거인 투표수에 맞춰서 그냥 숫자를 바꿔놓고 봤다라는 거죠. 그거를 누가 전산 조작을 한 거라니까요. 6,000명. 경기 군포시에서도 12시간 지난 뒤에 숫자가 바뀌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걸 누군가가 조작했음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내부에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게 다 드러났고 외부에서도 조작할 수 있다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구와 충남 홍성군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 투표자 숫자가 똑같이 입력돼서 수정이 되었다. 전산 조작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하, 선거일날 우리가 살펴보는 저 그래프가 다 가짜구나. 만들어지는구나. 우리가 살펴보는 전국적 투표율이 다 가짜구나. 중간에 막 때려놓고 숫자 바꾸고 상황 보다가 분리하면은 더 때려놓고 스탑시키고 또 바꾸고 숫자를 보면서도 어이구 뭐 바뀌었나 보네 이러면서 나중에 보고하지 뭐 몰라도 된다 이런 것들로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댓글을 보세요. 이거 가짜표를 쑤셔 넣으니까 투표율을 수정할 수밖에 없겠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수정 정도가 아니라 전산 조작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조작으로 나라를 도둑질한 집단이 역적이다. 못 믿겠다. 선관위 과거 선거까지 전부 깔아 써버 까야 된다. 이제는 어제 기사가 나왔지만은 2024년 총선도 전산 조작이 발견됐는데 선관위에서 깔아뭉갰다라는 정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지지난 총선,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 다 까봐야 된다는 거죠. 투표자 숫자를 왜 늘리냐? 투표용지를 더 집어넣으려고 그러냐? 이러니 서버를 안 깠지. 지금까지 부정선거 없다는 의원들 공고만인지 조사해봐야 된다. 투표율 조작 후에 형상기억 종이를 막 투입한 그건가 봐. 사람들이 이제는 부정선거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전북의 상황을 보면은 시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숫자가 안 맞죠.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저거 선거 통계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경기 광주시에도 교육감 선거 투표랑 시장 투표가 안 맞죠. 시장이 예민한 선거이기 때문에 추가 투표지를 투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마음에 안 드는 숫자가 나오면 중간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고 사후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재검표 전에.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합수부가 수사 중인데 1년 번호가 똑같은 투표지로 나왔다. 이제는 다 맞아떨어지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쌍둥이 투표소가 나왔어요. 전산 조작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전산 조작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상 투표지는 나왔죠. 이 세 개 조합한 부정선거예요. TV조선 보도에 따르면은 영상이 공개된 게 있거든요. 개표소에서 1년 보도를 개표인이 떼다가 적발된 게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투표용지 밑에 있는 1년 번호는 떼고 배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보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개표 현장에 나왔다라는 거는 가짜 투표용지가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가령 A 투표소에서 1년 번호 1000번이 수기로 적힌 투표지가 사용됐는데 B 투표소에서 똑같은 번호 1000번이 기입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셈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슈입니다. 이거 어떻게 투표용지가 번호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근데 A 투표소에 하나 B 투표소에 하나 발견됐다라는 거는 어딘가에서 추가적으로 투표지가 제작됐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합수본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 동일한 1년 번호가 적힌 투표용지가 추가 발견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 어제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통영시장 재검표가 있었는데 44표 차이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천영기 후보 측에서 바로 이제 재검표 신청을 넣고 재검표가 이제 어제 진행이 되었는데 이상한 게 하나도 게 아니에요. 살펴보면은 천영기 후보가 어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재검표가 딜레이가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은 박스를 보면은 선거 당일, 그러니까 당일 투표지면은 체크, 그 다음에 관내면은 체크,
관외면허 체크 이런 식으로 상자가 분류가 돼 있는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누가 이따 박스에 이런 걸 보관합니까? 그 교체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박스가 아니에요 이게.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시그널이 저기 있습니까? 보세요 이거 박스 자세히 클로즈업을 해보면은 테이프를 뗐다가 붙여도 알 수가 없는 이런 도장 있잖아요 이거. 테이프 밑에 박혀있는 도장, 테이프가 떨어져 나가면서 절반이 있는 도장, 바꿔치기 흔적이죠 이게 바로. 잘 보세요. 이게 원래는 이 도장 두 개가 여기 박혀 있었는데 이게 맞는데 테이프를 깐 다음에 덧칠해서 도장을 찍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게 재검표를 해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결과를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이게 지금. 선거묘 소송해야 돼 이것도. 그래서 올공에서 재검표를 하자라는 게 다 사기라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해봤자 어차피 중간에서 바뀐 투표용지들일 수도 있고 오염된 투표용지들인데 결과가 이래 나왔으니까 입 닥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통영에서 어제 중요한 것이 나왔는데 혹시나 시비 걸 사람이 있을까봐 관내 투표용지라고 정확히 밝힙니다. 이영돈 PD님 방송에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체크표를 보시면은 관내 사전을 체크해놨습니다. 관외면은 봉투에 집어넣기 때문에 빳빳한 것들이 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원천 봉사하기 위해서 관내 사전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관내 사전 집어서 넣습니다. 투표 현장에 보면은 적지만은 안 적고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은 다 테스트를 해보면은 접어서 넣고 섞이고 하다 보면은 이게 투표용지들이 엉망이 되고 딱 겹쳐놓으면은 울퉁불퉁해야 되는데 세상에 통영에서 빳빳한 투표용지들이 또 나온 거예요. 벽돌. 관내 사전 투표지 전부 다. 도장도 프린트가 되어 있어. 투표관리관. 투표용지들도 얼마든지 인쇄할 수 있어. 실제로 영상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재검표를 하는 직원이 종이를 이렇게 세는데 종이를 지금 뭉쳐있는 용지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 화투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빳빳해요. 영상을 보시면은 말이 안 되거든 이걸. 그래서 이 상자를 봤을 때에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투표지를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투표지입니까 이게 지금. 당일 투표용지로 저렇게 생겼어요. 남은 거는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다는 거는 지금 확인이 되었고 누구냐 어떻게 했냐 그 방법론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지금 나라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정권 때였으면 일사천리로 수사가 진행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검찰을 박살내놓은 상태이고 민주당도 지금 침대 축구를 지금 시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대규모 참여밖에 없어요. 전국적인 재선거가 더 불타올라야 되고 선관위 내부에 있는 것들이 실토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혁명정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주는 것만이 답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선 전산 조작도 선관위가 사실 조사 없이 두 차례 각하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어제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사가 언론 보도를 만들어내고 또 반대로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또 밀려서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지만.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2024년 총선도 전산 조작의 징후와 여러 가지 것들이 포착이 되어서 국민감사를 청구를 했는데 이때도 허철훈이 사무총장 맨날 혀 낼름거리면서 거짓말하는 인간 이자가 이거를 다 깔아뭉갰다. 당시 청구인들은 선관위의 투표 상황표 등을 분석한 결과 시간대별 투표자 숫자가 오히려 감소하거나 일부 수치가 사라지는 등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주장을 했다. 당시 700명이나 청구인에 참여를 했는데 허철훈 전 사무총장이 기각을 때렸다. 근데 문제는 사실조사 없이도 기각을 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거의 결과는 다 조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장도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선거 소총을 지금 직접 담당을 해가지고 어제 직접 변론을 했고요. 이번에 선거 전산 조작을 선관위가 설명을 못한다라면은 이번 6.3 지방선거는 무효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고 이번 6.3 지방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는 게 장도 대표의 인식과 주장이고 그러므로 이 선관위는 반드시 재선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번에 6.3 지방선거는 무효다. 사실상 제도권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국회에 와서 선거 변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소회를 이렇게 또 밝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자 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은 반드시 득표자 수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투표율 조작은 반드시 득표율 조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 하려면 선관위 직원, 경찰, 우편 집중국의 직원 그리고 참관인 모두를 매수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이제 설 자리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임의로 득표율을 마음대로 조작해서 입력할 수 있다면 투표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아니 모든 선거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과연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것이 맞겠습니까? 무엇이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고 판단이어야 됩니까? 지금도 우연의 일치고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우길 수 있는지 그렇게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지금 선관위가 답할 수 없다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득표 조작을 마음껏 조작을 할 수 있다라면은 선거의 모든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맞는 말이에요.
줄 서서 투표하는 게 뭔 의미가 있고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게 뭔 의미가 있고 여론조사가 뭔 의미가 있고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고 거기 감시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때까지 경찰과 선관위 내부에 막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매수가 되어야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전제는 다 반박되었다. 소수의 몇 사람만 장난질해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게 들통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음모론이라고 치부가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고 지난 선거들도 모조리 다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도연 대표의 지금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상황에서 송판이 선관위 직원 2명이 직무유기로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꼬리 자르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실 부정 단계로 들어갔는데 26일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장동혁 부정선거 선동 선 넘었다 그만해라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이 시점은 이미 전산 조작이 드러났을 시점입니다. 합수본회의에서. 그런데도 장동혁이 음모론에 빠졌다. 허황된 주장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뭔 세상에 사는 거니? 총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어마무시한 일들이 막 드러나고 있다. 이상 투표용지들, 일련 번호가 같은 투표용지 등장, 빳빳한 투표용지가 또 등장, 관내 투표용지에서 등장, 당일 투표용지에서 등장, 박스가 뜯겨진 것, 그 다음에 투표함을 중국 거를 썼다. 전산 조작이 있었다. 일주일 만에 72건이 보고가 되었다. 어떤 곳에서는 1시간 만에 6,000건이 증가가 되었다. 시간대별로 조작을 할 수 있다. 남은 것은 누가 했냐? 그 다음에 더 뭐 했냐? 그걸 밝혀내는 거죠. 그거는 수사의 영역으로 놔두고 무조건 전자개표기 없애고 당일 투표를 한 다음에 그 전제로 우리가 재선거를 해야 된다.